요즘 2030은 핸드폰만 틀면 SNS에서 비교할 대상들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교를 계속하게 됩니다. 비교 이행시가 있는데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비교를 통해서 비참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안 돼, 난 재수없어. 이 마인드셋을 딱 탑재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저는 미친 듯이 게임을 하고 인생을 놔버렸습니다. 제가 이걸 풀게 된 7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비발디 연구소의 이창현이라고 하고 강사계 사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 자기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크게 봤을 때 2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에 대한 마인드셋이 조금 낮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 2가지가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2가지가 꼬인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5살 때 이혼을 하셨거든요. 문제는 아버지가 그 충격으로 술을 많이 드신 게 문제였어요. 이를 보다 못한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 저와 형을 키워주셨는데 저는 공부를 못했거든요. 저 형은 또 공부를 기똥차게 잘합니다. 성균관대 법대를 장학금 받고 들어왔는데요. 와, 그걸 통해서 비교를 하니까 계속 무너지더라고요. 비교 이행시가 있는데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비교를 통해서 비참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안 돼, 난 재수없어. 이 마인드셋을 딱 탑재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저는 미친 듯이 게임을 하고 인생을 놔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인생이 꼬였는데요. 제가 이걸 풀게 된 7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된 사람을 만났어요. 잘된 사람을 만나니까 이 사람은 왜 잘되고 나는 안 되지라는 이 마인드셋이 점점 바뀌기 시작하면서 비교가요, 그 사람을 배우는 걸로 바뀌더라고요. 부러우면 지는 게 아니라 부러운데 가만히 있으면 지고, 부러운데 배우면 지지 않고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잘된 사람을 만나서 배우는 게 바로 첫 번째 꼬임을 풀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안 좋은 관계들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맨날 게임했었어요. 그래서 겜돌이와의 이별을 선언했고요. 제가 맨날 술 먹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술꾼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을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2번째가 풀렸습니다. 세 번째는 독서인데요. 너무 뻔한 말이지만 저한테는 정말 와닿았습니다. 독서 모임에 우연히 갔다가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책을 읽게 되더라고요. 책을 읽다가 제 인생 문장을 만났는데, 술에 취해 보이는 것은 헛것이지만 꿈에 취해 보이는 것은 현실이 될 미래다. 이 문장을 만나고 저는 술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 꿈을 이룰 수 있는 책들을 계속 보기 시작하면서 꿈을 이루는 방법들을 알아내기 시작했고요. 네 번째는 운동하기였는데요. 제가 거북목이 있습니다. 게임을 진짜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제가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거북목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어깨가 괜찮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운동을 하면서 부정적인 에너지가 긍정적으로 돌아서기 시작하는데요. 운동은요, 건강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이 꼬인 인생에도 풀 수 있는 첫 번째 매듭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5번째는 용서하기입니다. 제가 책을 보다가 이 문장을 만났어요. 용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이기적인 행동이다. 일단 아버지가 엄마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저는 엄마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늘 품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또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이걸 알기 시작하면서 아버지를 용서했어요. 왜? 이걸 모르고 저한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용서했어요. 오죽 아버지께서 안 좋게 하셨으면 이혼을 하셨을까, 그런 마음으로 어머니를 실제로 만나서 어머니 괜찮아요 하고 용서를 하고 나니까 저에게 차여있던 족쇄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제가 상승으로 가는 그런 꼬임을 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미운 사람 있으면 용서해 버리십시오.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6번째는요, 멘토를 만나는 겁니다. 저는 박동철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이분과 2년 반을 동고동락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고, 제가 한숨이 많다라는 거, 부정적인 생각이 많다라는 걸 옆에서 계속 피드백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점점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아서게 되고, 멘토님을 통해서 제 꿈을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계속해서 만날 수 있는 멘토를 만나면 꼬임이 풀립니다. 7번째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돌아선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6가지를 다 조합을 하다 보면 부정적이었던 제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보이기 시작하고요. 한숨 쉬는 것도 웃음으로 바뀌기 시작하고요. 위기 안에 기회가 있다라는 걸 깨닫고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이혼하신 게 저한테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제 스토리로 보면 엄청나게 좋은 스토리인 거예요. 그렇게 바꿔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제 꼬임이 완전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교를 하게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저는 물론 저희 형이라는 엄청난 존재가 있었지만 제 주변에 있는 사람과 비교를 하고 24시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다가 비교를 하게 되는데 요즘 2030은 핸드폰만 틀면 SNS에서 비교할 대상들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교를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비교를 안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접속하는 매체를 피해버리는 겁니다. 쉽게 표현해서 SNS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왕따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비교하는 대상을 그대로 두지 말고 그 부러운 점을 가서 배우는 거죠. 제가 예전에 2008년입니다. 저는 전국구 강사가 되고 싶은데 전국구 강사가 된 분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SNS에 맨날 나와요. 심지어 그분은 저보다 나이도 어려요. 근데 제가 이분에게 부러워하고 끝낸 게 아니라 이분이 부러워서 찾아갔어요.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전국구 강사가 될 수 있나요? 라고 물으니까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랍니다. 처음에는 다들 아는 그런 이야기고 그게 잘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분의 말을 진짜 듣고 나서 블로그에 포스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5,500개 정도를 했거든요. 실제로 그 포스팅 덕분에 전국구 강사가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부러운 대상이 있으면 가서 배워버리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사람과 비슷한 레벨이 되든가 그 사람을 뛰어넘는 경지까지 간다면 비교를 배움으로 돌릴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실패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행동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계발서를 읽고 나도 해야지 큰 목표를 잡게 되면 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헬스장에 갔는데 가자마자 100kg를 들어버리면 너무 무거우니까 들려고 시도조차 안 하고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그때는 작은 목표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그 행동을 했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자기계발서를 제대로 읽었다면 이 내용이 무조건 있을 겁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다. 이런 말은 모든 자기계발서에 있는데 제가 책을 보다 보니 확 와닿는 문장이 있는데 정호승 시인이 한 말입니다. 성공이라는 글자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무수히 많은 실패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즉 여러분들이 실패했으면 이제 성공의 일정 부분을 색칠했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셔서 그걸 피드백 삼아서 성공으로 올라가시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실패했다고 거기서 넘어지지는 마십시오. 계속하면 실패가 어느 순간 성공으로 뒤집힌다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24시간 똑같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성과가 많이 나고 어떤 사람은 성과가 안 난다라는 게 있는데 크게 봤을 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의 중요도에 따라서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제가 4등분을 나눠 드릴게요. 1번은 뭐냐면 긴급한데 중요한 일, 2번은 긴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 3번은 긴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 4번은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 우리가 가장 하루에 힘써야 될 거는 몇 분면일 것 같습니까? 1번. 네, 맞죠. 긴급한데 중요한 일이죠. 긴급한데 중요한 일에 대부분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러면 문제는 성장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어항 이야기 있잖아요. 어항에다가 큰 돌을 먼저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돌 넣고 그 다음에 모래 넣고 물을 넣고. 이 이야기에서 핵심이 뭐였어요? 중요한 걸 먼저 넣어야 돼요. 물을 먼저 넣고 모래를 먼저 넣어버린다면 4번과 3번을 먼저 하고 1번 하고 2번 하게 되려면 안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은 일, 운동이죠. 다이어트죠. 어떻게 됩니까? 오늘 중요하지 않으니까 언제부터 한다? 내일부터 하는 거예요. 다이어트가 내일부터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는 일을 포커스를 맞춥니다. 긴급한데 중요한 일은 알아서 될 거예요. 어떻게든 긴급하니까 오늘 안에 끝낸다라는 거죠. 근데 2번을 먼저 하는 사람이 성과가 많이 난다라는 거죠. 긴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셔야 시간의 압축도가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집중력입니다. 제가 딥워크라는 책을 정말 인상 깊게 봤는데요. 성과는 시간 곱하기 집중의 강도다. 집중의 강도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왜? 시간은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집중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특히 우리 집중에 방해되는 게 있습니다. 이걸 주위 잔류물이라고 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다들 알고 있잖아요. 도파민이 가장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가장 많이 방해하는 것, 바로 스마트폰. 딥워크에 들어가는 데는 몇 분 걸려요. 근데 빠져나가는 데는 1초에서 2초. 카톡 하는 순간 내가 고개를 돌려버리면 그 딥워크에서 빠져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시간의 압축을 잘하는 사람들은 집중의 강도가 센 사람들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핸드폰을 멀리 두는 겁니다.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공간에 가야 됩니다.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집에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도서관에 갔는데 환경은 됐잖아요. 옆에 노는 친구가 있으면 계속 커피 마시러 갑니다. 그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정말 내가 집중이 잘 되는 장소에서 나를 방해하지 않는 곳에 가서 하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하셔도 집중의 강도가 깊어지면서 성과의 강도가 커지게 될 겁니다. 천재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를 했는데 성과가 바로 나는 사람이라면 저는 한우물을 파는 걸 중시 여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교육 사업도 하고 싶고 노래도 부르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있는데 제가 했던 전략은 뭐였냐면 첫 번째는 노래를 부르려고 무대에 섰다가 가수가 꿈이었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돈을 못 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MC가 됩니다. 2007년부터 MC를 시작하다가 우연히 강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부업으로 하게 되는 거죠. 투트랙이었습니다. 물론 MC도 잘 되고 있었고 강의도 곧잘 되고 있었어요. 근데 MC가 더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뭐가 터진지 다들 아시죠? 코로나가 터집니다. 행사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저는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있었던 강의가 온라인 강의는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그 전에 유튜브 채널 5개 망했습니다. 제가 온라인 강의하는 기법을 5개 망하면서 터득한 거예요. MC는 사라졌는데 강의는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약간 불확실한 미래가 점쳐진다면 저는 투트랙 전략을 추천드리고, 그런데 한 개가 잘 된다. 그때는 한 우물부터 먼저 다 파놓고 다른 우물을 파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